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이고요. 임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임금 수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금 수준 엄청 중요합니다. 네, 임금 수준이라는 거는 임금 총액, 임금 총액을 종업원 수로 나눴을 때 평균 임금을 의미를 하는데요. 외부의 그 경쟁하는 그런 경쟁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외부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외부 공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들 보는 게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임금 수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방의 소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임금 수준이 차이 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물가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임금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유능한 그런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정비례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임금 인상분에서 부가가치분을 이렇게 뺐을 때 이러한 관계가 정말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성과도 높아지느냐 그것들은 아직까지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수준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기업의 어떤 조직의 지불 능력이 있고요. 또 서울이나 지방 소도시 예를 좀 드렸는데 그때 각 도시에서의 생계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한지 또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조직의 우리 회사의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석해 볼 때 생산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적 생산성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물적 생산성에서는 노동 생산 요소 이 단위별로 노동 생산 요소가 투입됐을 때 그때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이 100만 원인데 그때 생산량이 100개다 이렇게 봤을 때 1의 어떤 생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100개를 생산을 하다가 이게 올라가서 120개를 생산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생산성이 2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20%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합당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증가량만큼 이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져 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전혀 팔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임금 수준을 그만큼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생산성이라는 게 노동력만인지 왜냐면은 예를 들면 기술을 새롭게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게 노동력만으로 올라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생산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하고 노동 분배율을 같이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이제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를 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노동 분배율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것들이 자본에 비해 몇 프로나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노동 분배율이 높은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거에 했던 신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됩니다. 반대로는 적은 노동이 투입되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이제 부가가치 노동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불 능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이 있고 원가 구성 분석이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분석은 결국은 지출을 대비해서 수익이 딱 나는 시점이 0에 근접하는 그 점을 갖다가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매출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 인건비를 모두 뺀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이상으로 넘어가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BEP를 토대로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 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원가 구성 분석인데요. 전체 어떠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에서 전체 원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나 되나 이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원가 구성 분석이고요. 결국은 기업에서 우리 조직에서의 지불 능력 이것의 한계가 결국은 인건비의 상한선이다. 임금의 상한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생계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실태 생계비하고 이론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 실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근로자들의 가계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이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임금 수준에 따라서 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사실 그 임금 수준에 맞춰서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아예 낮아버리면 이게 실질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임금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뭐 받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분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방법의 좀 단점이고요. 그러면서 이론 생계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식주를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비용들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최저 생계비다, 표준 생계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론 생계비에 해당이 되고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실생활을 오히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생계비와 관련해서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매년 최저임금이 얼마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임금의 최하 수준을 아예 정해가지고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이죠. 1984년에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면, 기업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가는데, 뭐 수익을 올려가는 데 있어서 임금을 낮춰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낮아져 버리면 우리 근로자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강제화 시켜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 간에도 공정하게 경쟁하게끔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보면은 경기가 이렇게 좀 나빠지는 불황 시기가 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도 임금 수준을 갖다가 더 이상 낮추지 못하게끔 막아가지고 구매력을 유지해서 경기가 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서 단점은 뭐냐면, 이게 임금 수준을 딱 나라에서 정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더 이상 채용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되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세상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제품의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고, 그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도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결국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면 기업 등 이런 조직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의 수가 되고, 반대로 공급이라고 하면은 내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고 싶다, 조직에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근로자의 수가 됩니다. 이 곡선이 서로 이 만나는 이 지점이 결국은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노동시장에서의 그 노동력 가격, 그것들이 결국은 가장 임금에 있어서의 가장 하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1번째 시간 이렇게 설명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